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감각 기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감각 기관들이 느낀 자극을 우리 뇌라든지 전달시켜주고 또 뇌에서 판단한 이런 명령들이 역시 근육으로 전달되는 그런 과정들이 신경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경을 다루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를 뉴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과거 배설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다 없다? 있죠. 배설계, 콤파스에서 배설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를 뭐라 불렀습니까? 네, 네프론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신경 기본 단위는 뉴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뉴런 생김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는데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 뉴런에 핵이 있는 부분, 핵이 있대. 여기를 우리는 신경 세포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핵이 있다는 뜻은 이 신경이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물질 대사의 총괄을 요 신경 세포체에서 일어난다 할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뾰족뾰족한 부분을 가지돌기라는 이름을 씁니다. 옛날에는 수상돌기라는 이름을 썼는데요. 받아들이는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가지돌기. 이 뒤에를 축삭돌기라는 이름을 씁니다. 얘는 다른 뉴런으로 흥분을 전달시키는 데 관여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뉴런과 또 다른 뉴런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네요. 자, 근데 연결되어 있다 하기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요. 이 둘이가 접촉되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딱 붙었을까요? 그렇게 딱 붙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를 시냅스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축삭돌기의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넘어가야 다음 뉴런이 흥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습니까? 하나의 뉴런과 또 다른 뉴런은 시냅스 하나를 통해서 연결되는데 여기에 꼭 1대1로 대응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개의 뉴런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뉴런의 생김새에 대해서 가지돌기와 축삭돌기, 가지돌기는 받아들이는, 축삭돌기는 다음으로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축삭돌기 말단과 가지돌기 말단 사이에 틈이 있는데 이것을 시냅스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뉴런의 종류를 나눠보겠는데요. 이 뉴런 종류를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으로 하겠습니다. 마리집이 뭡니까 하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놓은 이런 것들을 마리집이라는 이름을 써요. 좀 더 훨씬 더 복잡한 말로는 슈반세포의 세포막이 늘어져서 감아놓은 이것을 마리집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너무 어려워요? 필요 없어요. 마리집이 있으면 마리집 신경, 마리집이 없으면 민마리집 신경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쓴 게 낫나? 이때 축삭돌기를 통해서 흥분이 전도가 일어난다는데요. 흥분이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마리집 신경이 빠를 것 같아? 민마리집 신경이 빠를 것 같아? 마리집 신경이 좀 더 빠른 쪽입니다. 민마리집은 상대적으로 느린 쪽입니다. 이해됐어요? 마리집 신경은 이 부분 아직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어가 여러분한테 안 나올 건데요. 마리집과 마리집 사이에 여기를 랑비의 결절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이 랑비의 결절에만 도약 전도를 통해서 흥분이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다니면요 특정역만 서는 그런 전철이 있습니다. 흔히 급행이라고 불러주죠. 1호선에 뭐 인천에서 주안 대구 그렇게 몇 개만 툭툭 서고 가는 거 빠르게 가는 것들이죠. 반면 민마리집 신경은요 모든 역을 다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이랬어요? 그게 비교하면 되겠죠? 특정 역만 거쳐가는 급행열차와 마리집 신경 그렇지 않고 모든 역을 다 거쳐가는 민마리집 신경으로 구분되겠습니다. 이랬어요? 얘는 그래서 뉴런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마리집이 있냐 없냐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하는 기능에 따라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겠습니다.
감각기, 뭐 시각이도 되든 청각이 되든 또는 뭐 피부감이 되든 감각기에서 받아들여져서 중추에 연결되는데요. 감각기에서 받아들여와서 중추에 연결하는, 그래서 이것을 감각신경 또는 감각뉴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감각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일반적인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좀 다르게 생겼네요. 됐습니까? 감각신경 또는 감각뉴런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는 연합뉴런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또는 연합신경이라는 이름을 쓰겠는데요. 여기는 뇌와 척수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중추신경이에요. 그래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는 게 연합뉴런의 해서의 얘기입니다. 반면 이제 반응기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반응은 주로 근육이에요. 그 외에 각종 분비샘, 뭐 내분비라든지 외분비의 분비샘들에 관여하겠는 게 이게 반응기가 되는데요. 거기다가 명령이 내려가는 이걸 운동뉴런, 운동신경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시냅스를 보면 감각에서 연합으로 시냅스의 흥분이 전달됩니다. 연합에서 운동으로 역시 전달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는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감각에서 연합에서 운동으로, 그래서 요 방향으로만 흥분이 전달되겠습니다. 감각뉴런을 중심부로 모인다 해서 구심성 뉴런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요. 운동뉴런을 중추에서 뻗어나간다 해서 원심성 뉴런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페이지 30페이지인가 보네요. 뉴런입니다. 신경을 이루는 신경세포,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 집단이겠고요. 신경세포체의 가지돌기, 축삭돌기,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뉴런의 종류를 감각, 연합, 그리고 운동 뉴런으로 소개되기도 하겠고요. 여기 마르집이 있냐 없냐의 미마르집 신경, 이것들은 뭐 여러분한테 제시되어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결국엔 감각에서 연합을 거쳐서 운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지 30페이지 정리하십시오. 찍히고 있는 건가? 그래서 아마 들어갈걸? 그래서 좋은데? 그림 요즘 찍으면서 잘 보이는 거 같아. 정리가 좀 되신 것 같습니까? 다 됐습니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신경계는 어쨌든 뭔가 분류하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의 신경계를 구분하면 중추신경계와
말초 신경계로 구분되겠습니다. 페이지 31쪽에 의해 신경계,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를 하는데요. 중추신경 크게 또다시 뇌하고 척수로 구분되는데 보다시피 뇌하고 척수가 누구예요? 연합뉴런 얘기하는 거죠. 이 연합뉴런은 대부분 민말의 신경들이 많습니다. 뇌는 각각 하는 기능에 따라서 대뇌, 외부장을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연산하고 명령을 내리는 이런 것들이 대뇌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뭐 고등한 정신작용 그런 것들도 요 대뇌의 역할이 되겠죠. 소뇌라 불러주겠습니다. 소뇌는 우리 몸이 기울어진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몸의 균형을 잡는 게 소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소뇌 쪽은 누가 그 영향을 받아야 됩니까? 하면 전정기관과 그리고 반골관의 영향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 이 속의 부분이 간내, 앵간한 항상성, 우리 몸의 체온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삼투압이라든지 조절의 중추가 간뇌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뇌라고 불러주는데요. 동공 안구반사, 이분한테 이제 프레시 비쳤을 때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여하는 게 중간뇌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뇌교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열받을 때 뇌교는 빠져있죠? 예, 빠졌고 그 다음에 연수 쓰겠습니다. 연수는 흔히 숨골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숨골, 호흡이라든지 배설이라든지 이런 게 관여하는 게 연수입니다. 또한 척수에서 오는 신경이 서로 크로스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오른쪽 반구는 좌반신에 관여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 알겠어요? 오른쪽에 있는 감각이 연수에서 크로스돼 가지고 좌반신에 있는 것들은 우뇌 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뭐 반대로 한다면 좌뇌 쪽에 있는 것들은 우반신을 관여하게 됩니다. 연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에 척수가 나오고 있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중추신경이 되겠는데요. 페이지 31쪽에 우리 중추신경의 뇌와 척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기호 A, B 해놓고 하는 역할이 뭐야? 그런 것들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정리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죠. 짜증 외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요. 대뇌가 고장났어요. 근데 간뇌라든지 연수 이런 것들은 살아있어서 스스로 호흡하고요. 스스로 체온 조절도 해요. 음식 먹으면 자기가 직접 씹지는 못하지만 목에 구멍 뚫어서 음식을 갈아서 주스처럼 밀어 넣으면 연수에 소화시킵니다. 혈당 조절하고요. 물론 똥을 싸게 나는데 누가 뭐 닦아줘야 되겠죠. 이렇게 대뇌만 고장나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러나 영양분 집어넣으면 어쨌든 소화시키고 체온 혈당 조절하는 이런 사람들을 식물인간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가끔 드라마 같이 한 20년에 한 번씩 깨어났다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대뇌가 고장난 식물인간입니다. 반면 아내까지 다 죽었어요. 아내 죽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병원 들어보면 맨날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응급 환자 들어오면 눈 감고 프레시 빛을 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동공 반사에서 프레시 빛을 쓸 때 동공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 이거 내 의지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요 중간대 반사라는 이름을 쓰는데, 중간대가 빛의 세기가 강해졌다? 그럼 동공가 줄어라.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홍채가 늘어나는 거죠. 이 반사가 있는 게 중간대 반사인데, 그 중간대 반사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안쪽이 고장났을 확률이 높네요.
스스로 체온 조절하는 혈당 조절 이런 거 안 되겠고요. 연소가 고장나면 스스로 호흡도 안 되겠어요. 이런 게 고장나면 뇌사자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어쨌든 곧 죽어요. 그럼 뇌사자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죽기까지 기다릴까? 뭐 어쩔 수 없이 죽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뭐 그냥 죽느니 아직까지 심장 뛰고서 혈액이 움직이고 있을 때 각종 장기들, 콩팥, 각막, 또는 허파라든지 심장, 경우에 따라서 피부 이런 것들을 기증해주면 어떻겠어 하는 게 장기 기증의 대상자가 되는 게 뇌사자입니다. 식물인간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혹시나 진짜 몇 년 있다가 더 깨달지도 모르는데 콩팥 잘라낼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뇌사 판단이 내려지면은 이제 가족들한테 어쩔 수 없이 뇌사가 될 수밖에 없고 장기 기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장례 치르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말초신경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됩니다. 말초신경은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되겠네요. 체성은 이렇게 감각과 그리고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체성은 감각과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 운동에 관여합니다. 수의근을 조절합니다. 수의근, 내 의지를 받아들이는 근육.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내 팔다리 근육,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제 신경병이라든지 해서 내 의지대로 안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수의근, 내 의지대로 조절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율신경은 무엇입니까? 하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인대요. 수의근과 반대되는 뭐라 쓸 수 있겠습니까? 불수의근 반대겠죠? 심장 나대지 말라는데 진짜 안 됩니까? 뱅이 드라이빙하고 와서 심장이 뛰고 있는데 야 그만 멈춰라고 멈춰집니까? 그러지 않죠. 이해했어요? 소화야 좀 떼라. 제발 소장아 위장아 소화 좀 잘 시켜라 한다고 시켜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불수의근은 심장이라든지 내장 근육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분비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자율신경이 되겠는데요.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체성, 감각과 그리고 내 의지로 움직이는 팔다리 근육에 대한 거. 자율신경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 그럼 체성신경이 움직이려고 하면 대뇌가 관여하는 거겠고요. 자율신경은 대뇌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구분되겠습니까? 체성신경은 대뇌에 대한 조절이 중추가 있겠고요. 대뇌에 의한 조절이에요. 자율신경은 대뇌와 무관하게 말입니다. 페이지 32쪽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불이 뭐야? 뭡니까? 저 수익은 앞에 불이 뭐예요? 불 아니 불수익은 수익이 아니야. 저 불이 불 아니 불자만입니다. 이거 한자 그 불이 아니야. 파이어로 생각했습니까? 왜 한자를 잘 못해? 예. 이 용어들이 다 한자어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불이 뭐구나. 그래서 내가 뜻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수의근, 의지를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을 그런 걸 수의근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되겠나요? 말초신경을 또다시 한 번 더 다른 용어가 하나 더 있어요. 말초신경 나오는 데 있어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뇌에서 뻗어나왔다 해서 뇌신경, 척수에서 뻗어나왔다 해서 척수신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12쌍의 뇌신경과 31쌍의 척수신경 뭐 이렇게 있긴 한데 뭐 그건 필요 없고요. 그래서 뇌에서 뻗어나왔다는 것은 결국엔 우리 목 위를 관장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얼굴의 피부 감각 이런 것들은 뇌에서 직접 뻗어나온 뇌신경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팔다리의 관 또는 내장 근육 이런 것들은 척수신경 이렇게 되겠다고요. 자, 여기다가 위를 이렇게 하나 그려봤습니다. 누가 봐도 위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이건 감각신경이에요. 아까 여러분한테 방금 쳤는데 감각뉴런은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들은 이렇게 삐죽삐죽한 가시돌기가 있는 신경세포체를 가진다면 감각뉴런은 신경세포체 이런 정도 수준이었죠. 이걸 뜻하는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해놓고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만든 이건 감각이에요. 위도 감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위에서 감각이 대뇌로 올라가게 이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부르다 하는 감각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감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 먹었나? 또 먹지.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뭐 몇 년 후에 뭐 술을 하게 된다면 도수가 좀 높은 거, 뭐 소주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되겠고요. 도수가 좀 더 높은 거, 보드카라든지 위스키 이런 것들 마셔보면 아 위가 이렇게 생겼구나 느낌이 듭니다. 알코올이 닿으면서 여기 자극이 옵니다. 아 위가 이렇게 생겼구나 느낌이 옵니다. 뭐 오늘 당장 하려고 하지 말고요. 해보지 않았어? 뭐 해보셨다고 벌써? 해보지 않았어? 술안 마셔봤어? 되겠습니까? 자 다시 볼게요. 맛있는 거 안 먹네. 이렇게 생긴 놈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놈이 있네요. 중간에 이렇게 신경절이 있어요. 신경절? 아까 봤던 시냅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각은 한 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운동도 한 줄로 쭉 되어 있는데요. 얘네들은 중간에 나뉘어져 있네요. 신경절로 나뉘어져 있네요. 이해됐습니까?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기네요. 앞에 게 짧고 뒤에 게 길어요. 절전 신경이 짧고 절후 신경이 길어. 이렇게 말이 표현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얘는 교감신경입니다. 반대로 절전이 길고 절후가 짧은 놈이 있겠네요. 부교감신경이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교감신경은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이 좀 위험에 처했을 때 작동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위험에 좀 처했다면 심장은 어떻게 될까? 빨리빨리 뛰게 만듭니다. 혈압 오르게 만듭니다. 소화는 억제시키죠. 동공 키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지만 우리 학생 둘이가 어두운 밤에 이제 집에 가고 있는 와중이에요. 내 발소리에 맞춰서 남자 구두장 소리가 멈추니까 같이 멈춰.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죠. 그때 집에 벌벌 뛰고 눈이 커지고 혈압도 오르고 소화 잘 안 되고 그런 게 교감신경이 흥분될 때 얘기예요. 반면 이제 뭐 쉬는 날에 아침에 클래식 틀어놓고 우아하게 그죠? 커피 한 잔만 커피까지 좀 그런가? 뭐 그러고 있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흥분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교감과 부교감에 대해서는 보충전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교감, 심장박동, 촉진, 호흡, 바쁘게, 동공, 크게, 소화, 억제, 심분비, 억제, 혈압, 상승, 방광, 이완. 맞죠? 방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완. 있어요? 의사들 보면 뭐 10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수술에 대해서 화장실 한번 안 가고 계속 수술에 몰두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감신 흥분돼갖고 방광 50%를 늘려가지고 요의라 부르는데요. 요즘 화장실 갈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이랬어요. 왜냐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요. 또다시 손 싹 소독하고 다시 또 멸균 글러브 끼고 이직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기사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병원 수술실인데 아까 말했던 그런 멸균거지도 안 끼고 그냥 직원들이 들어와서 뭐 사담하다가 또 나가는 병원 수술실에 환자는 개복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어떻게 돼요? 각종 세균들이 환자 몸에 직접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좀 논란이 됐던 논란이죠. 실제로 그거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일인데 자 그렇게 해서 교감 부교감 신경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학년 더 올라가면 여기에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 이런 것들까지 학년 더 올라가면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교감 부교감 정도까지만 기억해 볼게요. 정리해 보십시오. 자, 의식적인 행동이라고 하겠는데요. 의식적인 행동. 감각기가 있는데 이 감각기가 대뇌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네요. 자, 이거 무슨 뜻이야? 감각기로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감각기에서 척수로 와서 척수에서 대뇌로 올려주는 요 기작이 필요한 것도 있네요. 우리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대뇌가 자극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척수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오는 요 감각은 시각, 후각, 청각, 미각, 얼굴의 피부 감각이 그럴 수 있겠습니다. 시각, 눈으로 봤는데 척수까지 갔다가 대뇌로 가자. 이런 퍼짓이 있겠습니까? 인천에서 서울 갈 건데 안양 갔다가 서울 가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이렉트가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요? 마찬가지 반응기가 있는데 대뇌에서 직접 나가는 것들이 있겠네요.
얼굴 지푸레나 뭐 하는 것들 있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내 말 들리면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러면 눈 깜빡하는 거 이거는 척수까지 굳이 내려갈 이유가 없죠. 이해됐습니까? 반면 내 말 들리면 오른손 들어봐 하면 들어봐요? 예, 이것들은 어떻게 돼요? 척수를 지나가야 되겠죠. 이해됐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다시 한 번 더. 내 말이 들리면 뭐 윙클해봐라고 했을 때 내 말 들리면 소리가 들리면 판단해서 윙클해봐 얼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말 들리면 오른손 들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반면 대뇌에 가는 데 있어서 척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만지는 것들 있죠. 이해됐어요? 눈으로 안 보고 어두운 밤에 더듬더듬 스위치 온 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더듬더듬 해갖고 아 스위치처럼 생긴 거네? 그럼 켜라?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행동들입니다. 대뇌가 관여하고 대뇌가 판단하는 행동들입니다. 내려오는 것들도 있겠고요. 이해됐습니까? 야구이 날아오는 걸 보고 배트로 휘두른다? 이런 감각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이렇게 하다가 스위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위치다 라고 말을 하겠다고요. 다음에 스위치를 직접 손을 켜는 건 이렇게 되겠죠. 그거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의식적인 놈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사가 있습니다. 이 반사는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가 있네요. 무조건 반사는 일종의 선천적인 건데요. 아까 봤던 동공 반사가 있습니다. 동공 반사는 중간내죠. 중간내가 관여합니다. 신분비에 대해서는 연수가 관여합니다. 또는 기침한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음식 입에 넣으면 일단 침이 나옵니다. 의식적으로 침만 나와라 하고 그렇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 집어넣으면 침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마스크 써서 그런데 만약 마스크 안 쓴 상태에서 칠판들이 이거 이걸 툭 치면 하면서 기침을 하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먼지 같은 게 들어와서 폐에 쌓이면 아 이거 나중에 못 빼내고 폐가 나중에 고장 나겠는데 안 되겠다. 기침할 사람도 빼내자. 그렇게 하면 늦어요. 이해됐습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게 척수반사인데요. 뜨거운 거라든지 그래서 이게 뭐 날카로운 거 이런 것들이 다 했을 때 아까 더듬더듬 하다가 갑자기 뜨거운 것을 다 해서 움찔하는 거죠. 이 손바닥이 뜨거워서 나중에 익혀지면 손을 화상 입히고 아 이것이 싫어하려면 돈도 많이 들겠는데 안 되겠다 손 떼라. 근데 벌써 익었잖아요. 이랬어요? 이따 먼저 움찔하는 거 이런 것들은 척수반사가 되겠습니다. 무릎 반사들도 대표적인 것인데요. 그래서 중간의 반사, 연수 반사 그리고 척수 반사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반사의 조절 중추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되겠어요? 네. 반면 조건 반사는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 즉 대뇌가 관여하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파블로프의 개라고 하는 건데요. 종치고 음식 주니까 침, 종치고 음식 주니까 침, 종치고 음식 주니까 침. 이거 계속하다가 종 맞췄어요. 개가 침이 질질 흐르는 그런 게 조건 반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레모네이드 이렇게 하면 과거에 레몬을 마셔본 그런 경험에 의해서 침이 나오는 지금 안 나와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나오는 그런 것들은 조건 반사가 되겠습니다. 까나리카노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납니까? 아니면 1박 2일에 커피 아메리카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까나리 액젓을 커피색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복불복 하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안 봤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그에 대한 기억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거. 까나리카노가 이렇게 나오는 까나리 액젓 하니까 이렇게 까나리 액젓 원식 때 본 사람 있어요?
없지만 1박 2일에서 그런 것들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조건반사 대뇌가 관여하는 일이 되셨습니까? 되나? 자, 그렇다면 아까 더듬더듬 해봤습니다. 오이씨, 이게 원래 스위치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게 다해서 움찔했어요. 뭐 아니면 뭐 져서 피복 벗겨진 것 만져서 움찔했어요. 그런 것들은 척수반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척수반사로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준비됐나? 페이지 35쪽인 것 같습니다. 33쪽입니다. 무의적인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십시오. 34쪽이 없어요. 왜 안 줬어요? 아니 34쪽이 없어요. 33쪽. 33쪽. 맞네. 아니 맞네. 아, 조금 생겨져 있잖아. 여기 34쪽이 없어. 진짜 어떻게? 없어. 잘렸다. 34. 우리가 35, 우리가 34 했지. 아닐 수도 있잖아. 애들이. 꼭 412는 없어. 되게 복잡하네. 자, 정리가 다 되셨으면은 개념 확인 문제 8가지 플러스 34쪽 5쪽에서 개념 다지기 문제 6가지까지 다 풀어볼게요. 다큐멘트 채점하십시오. 생물 파트는 상당수 외워야 된다 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많이들 외워주십시오.